오늘도 어김없이 그 전화가 왔어요. 연희야, 퇴근길에 우리 집 들러. 저녁 먹고 가. 시어머니 박영숙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 이렇게 다정했습니다. 34살, 두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인 서연희 씨는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어린이집에 아이들 데리러 가서 그대로 시댁으로 가는 길. 저녁 먹으러 오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던 건 이미 오래전 일이죠. 지금은 알아요. 그 말의 진짜 의미를요. 차 안에서 연희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뒷자리에선 5살, 3살 두 아이가 졸고 있었어요. 오늘은 뭘 해달라고 하실까?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시어머니는 늘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딸같이 생각한다고. 그 말을 믿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시댁 앞에 차를 대고 아이들을 깨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왔어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어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연희 씨는 익숙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텅 빈 식탁.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영숙 씨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계셨죠. 어머님, 저녁 준비는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연희야. 냉장고에 재료 다 있으니까 네가 좀 해. 어머니 오늘 좀 피곤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투였어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요. 연희 씨는 아이들 손을 잡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정말 재료만 있더군요. 다듬지도 않은 채소들, 손질되지 않은 고기. 엄마 배고파. 5살 딸아이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금방 만들어줄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칼을 잡았습니다. 야채를 다듬고 고기를 씻고 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거실에서는 남편 민석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배고파 죽겠네. 우리 아들 조금만 기다려. 연희가 지금 만들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아들에게만큼은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상을 차리는데 1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아이들은 이미 식탁 옆에서 잠들어 있었죠. 자, 다들 드세요. 연희 씨가 마지막 반찬을 올려놓자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그렇지, 민서가? 네, 잘 먹겠습니다. 남편은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영숙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소파로 가셨습니다. 연희 씨가 설거지를 시작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연희야, 우리 이렇게 자주 얼굴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어머님. 나는 너를 며느리라고 생각 안 해. 딸처럼 생각해. 알지? 그 말을 들으며 연희 씨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딸같이 생각하신다면 왜 딸은 이렇게 부리실까요? 속으로 묻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청소까지 끝냈습니다. 아이들을 깨워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녁 먹으러 오라는 말은 결국 밥 해주러 오라는 뜻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연희 씨에게 주말은 더 바쁜 시간이었어요. 평일에 못한 집안일, 아이들 돌보기, 밀린 빨래까지. 하루 종일 정신없이 움직이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언니, 나야. 문 열어줘. 신우이 강지은 씨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지은 씨가 3살짜리 아들과 5살짜리 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언니, 오늘 좀 봐줘. 나 약속 있어서. 인사도 없이 아이들을 밀어넣듯이 안으로 들였어요. 지은아, 나도 오늘 애들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데. 에이, 언니. 어차피 애들 보는 거 내보는 거 똑같잖아. 전혀 똑같지 않았어요. 지은 씨의 아이들은 유난히 손이 많이 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럼 저녁 전에는 데리러 올게. 응.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지은 씨는 나가버렸습니다. 연희 씨는 한숨을 삼키고 4명의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이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죠. 엄마,
선영이가 내 장난감 가져갔어. 아니야. 이거 내 거야. 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4명의 아이를 돌보는 건 전쟁이었어요. 기저귀를 갈고 밥을 먹이고 싸움을 말리고 연희 씨는 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오후가 되어 지은 씨가 돌아왔어요. 애들아, 이모 왔다. 아이들이 반갑게 달려갔죠. 지은 씨는 커피를 한 손에 들고 여유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앉더니 연희 씨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언니 살 많이 쪘네. 관리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작스러운 말에 연희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요즘 바빠서. 그래도 너무 보기 싫다. 배가 저게 뭐야? 둘째 낳은 지 벌써 3년 됐잖아. 지은 씨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어요. 오빠는 뭐라 안 해? 아내가 저러면. 지은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친언니처럼 생각해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친언니처럼요? 연희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친언니라면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무식하게 먹고 찌면 오빠가 바람 피워도 할 말 없어. 지은 씨의 말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저녁이 되어 남편 민석 씨가 퇴근했습니다. 연희 씨는 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여보, 지은이가 오늘도 애들 맡기고 갔어. 주말인데 우리도 좀 쉬고 싶은데.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애들이나 조카들이나 똑같지. 민석 씨는 TV만 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 또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가야지. 뭘 고민해. 나도 주말엔 좀 쉬고 싶어. 엄마가 부르시는데 안 가? 그게 말이 돼? 민석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연희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자상하던 사람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시댁 편만 들고 아내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어요. 그날도 연희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갔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까지 하고 돌아왔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 부은 눈.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이면 또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회사, 육아, 시댁. 끝이 없는 반복이었죠. 어느 날 밤 연희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에선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딸같이 생각한다고 하셨지. 시어머니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딸처럼 행동하면 어떨까요? 친딸은 시킨 일을 다 하지 않잖아요. 친딸은 저녁 먹으러 가서 밥을 차려주지 않죠. 친딸은 오늘 바빠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래, 나도 딸처럼 행동해보자. 그렇게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퇴근길 예상대로 전화가 왔어요. 연희야, 오늘 저녁 먹으러 와. 어머님, 오늘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려고요. 전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갑자기 왜 그래? 죄송해요. 다음에 뵐게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집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간단히 저녁을 먹었어요. 직접 요리하지 않고 배달 음식을 시켰죠. 와, 엄마 오늘 치킨이야. 아이들은 신나했어요. 연희 씨도 오랜만에 편하게 저녁을 먹었습니다.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며칠 후 또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오늘은 꼭 와야 해. 반찬 많이 해놨어. 반찬을 해놨다는 말에 연희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가보기로 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역시나 빈 식탁이었습니다. 어머님 반찬 해놓으셨다고. 아, 재료 다 사놨어. 네가 좀 만들어줘. 어머니 손맛이 내 맘 못하잖아. 또 그 말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님, 저도 오늘 너무 피곤해서요. 배달 시켜 먹을까요? 뭐, 배달? 영숙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네, 치킨이나 중국 음식 시켜요. 제가 살게요. 아니, 집에 재료가 다 있는데 왜 돈 들여서. 어머님도 피곤하시잖아요. 오늘은 편하게 먹어요.
연희 씨는 단호하게 말하고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30분 후 치킨이 도착했어요. 자, 드세요. 영숙 씨는 황당한 표정으로 치킨을 바라봤죠. 민석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식탁엔 치킨 박스만 놓여 있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이 치킨이에요? 네가 내 아내한테 물어봐. 영숙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치킨을 먹는 내내 분위기는 냉랭했어요. 영숙 씨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치킨만 뜯어 먹었죠. 식사 후 연희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서려는데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민석 씨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 치킨 박스 버리는 것뿐인데 내가 할게. 연희야, 너 요즘 왜 그래? 영숙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잖아. 전화도 안 받고 와서도 요리도 안 하고.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많이 피곤해요. 그래도 그렇지 시어머니가 오라는데 안 오고. 집에 와서도 손 하나 안 까딱하고. 영숙 씨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어머님께서 저를 딸같이 생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딸도 바쁘면 못 오는 거 아닌가요? 뭐,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대드는 게 아니라, 저도 사람이에요. 쉬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연희 씨의 말에 영숙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석아, 내 아내 좀 봐라. 이게 며느리가 할 태도냐? 민석 씨는 난처한 표정으로 연희 씨를 바라봤어요. 연희야, 엄마 말씀이. 나도 알아요. 하지만 저도 한계가 있어요. 그날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희 씨의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연희야, 지금 어디야? 집에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지금 몇 시인데 집에 있어? 장 좀 보러 나가야지. 새벽 6시였어요. 어머님, 지금 너무 이른 시간인데요. 며느리가 이 시간에 집에서 놀고 있으면 어떡해? 당장 나와. 영숙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회사 가야 해서 준비해야 하는데. 회사? 회사가 시어머니보다 중요해? 그게 아니라. 너 진짜 한번 몸 가누기 힘들 때까지 돌아다녀봐. 머리털 빡빡 밀어서 비구니로 만들어줄 테니까. 갑작스러운 협박에 연희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가 너를 딸같이 대했더니 완전히 기어오르네. 며느리 주제에. 딸같이라는 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결국 본심이 드러난 거였죠. 알겠어요, 어머님. 연희 씨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이렇게는 못 살아.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은 씨가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언니, 오늘도 좀 봐줘. 나 친구 만나야 해서.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지은아, 나도 오늘 약속 있어서. 뭐? 약속? 지은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대학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아니, 조카들은 어떡하고? 어머님께 맡기든지 내가 데리고 가든지 해야지. 연희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진짜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는 내가 참았던 거야. 이제는 못 참겠어. 그 말을 남기고 연희 씨는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실제로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앞에서 연희 씨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심했어? 완전 시월드 드라마네. 연희야, 너 그렇게 당하고만 있었어? 친구들은 분노했어요. 이제는 안 그럴 거야. 나도 변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잘 생각했어. 너 너무 착하게만 살았어. 친구들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댁에서 민석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민석아, 내 아내 좀 어떻게 해라. 요즘 완전히 돌았어. 엄마, 무슨 일인데요? 어제 지은이가 애들 데리고 갔는데 약속 있다고 거절했다잖아. 며느리가 그럴 수 있어?
민석 씨는 연희 씨를 쳐다봤어요. 연희야, 엄마가. 나도 들었어. 하지만 나도 내 생활이 있어. 아내가 시댁 식구 좀 도와주는 게 뭐가 문제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야. 이제 알았어. 연희 씨의 단호한 태도에 민석 씨는 당황했습니다. 너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안 그랬잖아. 예전에 나는 참고 참았던 거야.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그날 저녁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연희 씨도 소환되었죠. 연희야, 우리가 널 딸같이 대했는데 이게 뭐냐? 영숙 씨가 따져 물었어요. 딸같이 대하셨다면 왜 딸처럼 대해주지 않으셨어요? 뭐, 친딸도 저렇게 부리진 않으시잖아요. 저는 며느리니까 뭘 해도 되는 거였나요? 연희 씨의 질문에 시댁 식구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어요. 하지만 연희 씨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요. 시댁과의 관계가 냉랭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연희 씨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이번 명절엔 우리 친정에 가는 게 어때? 뭐, 명절에 처가에 가? 민석 씨는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지난 몇 년간 계속 시댁만 갔잖아. 이번엔 우리 부모님도 좀 뵙고 싶어. 엄마가 뭐라 하실지 뻔한데 무슨 소리야. 결국 그해 명절도 시댁에서 보내기로 했어요. 명절 당일 연희 씨는 새벽부터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혼자서요. 지은 씨는 나는 제사 안 지내는 집안으로 시집 갔으니까 하며 손도 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힘들다며 TV만 봤죠. 제사가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시댁 친척 한 분이 물었습니다. 연희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세요. 사업? 무슨 사업인데? 작은 회사를 운영하세요. 그 말에 영숙 씨가 비웃듯 말했어요. 작은 회사래요. 듣자 하니 직원도 몇 명 안 되는 영세 업체더라고요.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딸은 대학 나왔네요. 지방대 나왔어요. 서울대학은 못 갔죠. 연희 씨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부모님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명절 식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연희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 며느리 복은 있으시네요. 저렇게 일 잘하는 며느리 요즘 드물어요. 일은 잘하는데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요. 버릇이 없다니요? 요즘엔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와서도 대충대충 하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영숙 씨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래도 손주들 잘 키우잖아요. 키우긴요. 애들 교육도 제대로 안 시키고. 우리 민석이가 그렇게 좋은 대학 나왔는데 애들은 영 별로예요. 연희 씨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이들까지 폄하하다니. 거실로 나가려는데 지은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요즘 살도 많이 쪘어요. 관리를 안 해서 오빠가 불쌍해요. 그러게요. 남편 건사는 해야죠.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연희 씨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죠.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제 이야기를 하고 계셨나요? 갑작스러운 등장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연희야,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들을 권리도 없나요? 연희 씨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고 민석 씨는 핸들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자 민석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참 창피했어. 뭐가요? 어른들 앞에서 대들다니.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연희 씨는 믿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이 제 부모님을 모욕하시는데 그냥 듣고만 있으라고요? 그래도 어른이시잖아. 참아야지. 당신 가족들은 저를 몇 년째 무시하고 있어요. 그건 괜찮고 제가 한번 목소리 높이는 건 안 되나요?
그렇게 힘들면 왜 결혼했어? 민석 씨의 말에 연희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했죠. 하지만 당신 가족들에게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가족이 뭘 어쨌다고. 당신은 정말 모르나요?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요? 연희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어머니는 저를 하인처럼 부리고 당신 여동생은 저를 무시하고 당신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가족이잖아.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지. 도움이 아니라 착취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결혼 후 처음으로 격하게 싸웠습니다. 한 달 후 연희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거였죠. 병원에서 나오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한 명 더 키울 수 있을까? 저녁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나 임신했어. 민석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무표정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래? 이미 둘도 힘든데. 나도 놀랐어. 하지만 엄마한테 말했어? 아직. 당신한테 먼저 말하고 싶었어. 다음 날 민석 씨가 시어머니에게 말했나 봐요. 영숙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연희야, 임신했다며? 네, 어머님. 그래. 조심해. 그게 끝이었어요. 축하 한마디도 걱정하는 말도 없었죠. 며칠 후 시댁에 갔을 때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셋째까지 낳으면 힘들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요, 어머님. 우리 민석이 월급으로 애새 키우기 빠듯할 텐데. 제가 일하니까 괜찮아요. 임신했는데 일을 계속해? 애한테 안 좋아. 그럼 어쩌라는 건가요? 연희 씨의 질문에 영숙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어요. 힘든 시기를 보내던 어느 날 연희 씨는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엄마.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아셨나 봐요. 연희야, 무슨 일 있니? 엄마, 나 힘들어.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시댁에서 당한 일들, 남편의 무관심, 혼자 견뎌야 했던 시간들. 엄마가 지금 갈게. 어디 있어? 1시간 후 엄마 한미숙 씨가 연희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연희 씨는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열심히 했어. 시어머님 말씀도 잘 들었고 남편한테도 잘했어.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러는지 모르겠어. 연희야, 그 집안이 잘못된 거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임신했다고 했을 때도 축하 한마디 없었어. 오히려 부담스럽다는 식으로 말했어. 미숙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가 시댁에 한번 가볼까? 아니, 엄마. 그러면 더 복잡해져. 그래도 엄마가 보기엔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 집안에서 평생 고생할 순 없어. 연희 씨는 고개를 저었지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임신 5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연희 씨는 회사 일을 마치고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시댁에서 전화가 왔죠. 연희야,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먹자. 친척들 오신다. 어머님,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친척들이 오시는데 며느리가 없으면 어떡해. 빨리 와. 연희 씨는 한숨을 쉬며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친척 열댓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희야, 늦었네. 빨리 음식 준비 좀 해. 임신 중인 몸으로 연희 씨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서서 요리하고 무거운 냄비를 들고 상을 차리고 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저기, 잠깐 앉아 있을게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연희야, 밥 좀 더 가져다 줘. 물 좀 따라줘. 요청은 계속 이어졌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희 씨의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쿵.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희야. 민석 씨가 달려왔지만 연희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119를 불러 급히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운 연희 씨.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보호자분 누구세요? 저. 남편입니다. 산모가 극심한 과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아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병실로 옮겨진 연희 씨가 눈을 떴을 때 옆에는 남편과 친정 엄마가 있었어요. 연희야, 정신 들어.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기는? 괜찮아. 다행히 아기는 무사해. 하지만 너 며칠 입원해야 된대.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산모분 지금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무리하셨죠? 네. 임신 중에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은 안정이 필요한 시기예요. 알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고 미숙 씨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연희야, 엄마가 시댁에 한마디 해야겠어. 엄마, 제발. 안 돼.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는 게 말이 되니?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영숙 씨가 들어왔습니다. 연희야, 괜찮니? 형식적인 질문이었어요. 미숙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합시다. 무슨 이야기요? 임신한 며느리를 이렇게 부려먹으시면 어떡합니까? 부려먹긴요. 집안일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친척 10명 음식을 임신부 혼자 준비하게 하는 게 도와달라는 겁니까? 미숙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사돈댁이 너무 예민하시네요. 며느리면 그 정도는. 며느리면 사람도 아닙니까? 두 사람의 언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에서의 언쟁은 결국 간호사가 말려서 끝났어요. 미숙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야, 이제 그만하자. 너 정체 밝히고 나와. 엄마. 이렇게 당하면서까지 숨기고 살 이유 없어. 민석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무슨 정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숙 씨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태양그룹 전무이사 서연희. 명함을 본 민석 씨와 영숙 씨는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우리 연희는 태양그룹 외동딸이에요. 전무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죠. 태양그룹이면 그 재벌 태양그룹? 영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남편이 태양그룹 회장이에요. 병실이 정적에 휩싸였어요. 연희 씨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석 씨를 만났을 때 저는 평범한 여자로 위장했어요. 제 재산과 신분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숨긴 거죠. 당신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당한 모든 일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하인처럼 부린 것, 부모님 모욕한 것, 임신한 몸으로 일시킨 것. 연희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다음 날 병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어요.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인상의 그는 태양그룹 회장 서태준 씨였습니다. 연희야. 아빠. 태준 씨는 딸을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아빠 잘못 없어요. 뒤이어 비서 2명이 들어와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와 영숙 씨는 위축된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어요. 회장님. 저희는 영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태준 씨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다 들었습니다. 그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 임신한 며느리를 쓰러뜨린 게 오해입니까? 태준 씨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며느리의 신분을 몰랐으면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겁니까? 영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변호사 한 분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좋아. 연희야, 내 결정을 존중한다. 연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진행하겠습니다.
민석 씨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연희야, 잠깐만.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이야기는 이미 끝났어요. 변호사님께 연락하세요. 연희 씨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날 이후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며느리가 재벌가 딸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집으로 돌아와 지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큰일 났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연희가 재벌 딸이래.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숙 씨는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그럼 언니가 우릴 속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함부로 대한 거지. 지은 씨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떡해요, 엄마. 언니가 이혼한대요? 그래.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왔더라. 엄마, 우리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과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 한편 민석 씨는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강대리 부인이 태양그룹 전무라며?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미 업계에 다 퍼졌어. 자네 복 터졌는데 왜 이혼한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석 씨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고 있는지를. 연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하지만 연희 씨의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가도 이미 이사를 간 뒤였어요. 아이들도 데려가고 말았죠. 민석 씨는 텅 빈 집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 씨는 새로 마련한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3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연희 씨는 태양그룹 상무였고 수많은 남자들이 접근했었죠. 하지만 모두 그녀의 재산과 신분을 보고 다가온 사람들이었어요. 회장님 따님이시죠? 저랑 식사 한번 하시죠. 상무님, 제가 프로젝트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진심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속에서 연희 씨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카페에서 민석 씨를 만났어요. 평범한 회사원인 그는 연희의 신분을 전혀 몰랐죠. 실례지만 자리 같이 써도 될까요? 빈자리가 없네요. 네,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연희를 평범한 직장 여성으로만 알았고 그게 좋았어요.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좋아요. 연애가 시작되었고 1년 후 결혼까지 했습니다. 연희 씨는 부모님께 부탁했어요. 제 정체를 숨기고 살고 싶어요. 민석 씨의 진심을 확인할 때까지. 연희야, 언젠가는 알게 될 텐데. 알게 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믿음은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민석 씨는 아내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위한 도구로만 여겼던 거예요. 며칠 후 연희 씨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전무님, 시댁에서 합의를 원한답니다. 합의요? 네, 이혼은 하되 위자료를 안 받는 조건으로 아이들 양육권을 나누자고 하네요. 연희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거절하세요. 그리고 녹음 파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녹음 파일요? 변호사가 파일을 재생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 몰랐잖아요. 언니가 재벌이었던 거. 알았으면 그렇게 안 대했지. 그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위자료라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재벌 딸이면 돈 많을 텐데. 아이들 양육권도 우리가 가져야죠. 그래야 양육비 받잖아요. 지은아, 넌 참 머리가 좋아. 엄마, 우리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접근해야 돼요. 그래야 돈을 받죠. 연희 씨는 녹음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어요. 끝까지 돈이었던 거죠. 진심 어린 사과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이혼 소송 강력하게 진행하세요. 아이들 양육권은 절대 양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무님. 그리고 이 녹음 파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세요. 연희 씨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석 씨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강민석 씨 부인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금액이 상당합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보고 민석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하지 않습니다. 부인이 임신 중 과로로 쓰러진 것, 시댁의 학대에 가까운 처우, 이 모든 게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학대라니. 그 정도까지는. 강민석 씨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부인이 당한 일들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변호사의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에 민석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공원에 앉았습니다. 내가 정말 연희를 사랑했을까? 처음으로 자신에게 물었어요. 결혼 후 자신은 아내를 어떻게 대했을까? 엄마 편만 들고 아내의 힘든 점은 외면했죠. 당신 가족이 도와달라면 도와야지. 그렇게 말하면서 아내를 시댁일에 계속 동원했습니다. 연희의 정체를 알았다면 내 태도가 달랐을까? 솔직히 그랬을 거예요. 재벌 딸이었다면 눈치를 봤을 겁니다. 결국 자신도 연희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죠. 민석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민석 씨와 영숙 씨, 지은 씨. 반대편에는 연희 씨와 그녀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양측 모두 조정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연희야, 우리가 미안했어. 그동안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하지만 연희 씨는 무표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진심이야.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님, 제가 재벌 딸이 아니었다면 지금도 사과하고 계실까요? 날카로운 질문에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이들만큼은 우리도 볼 수 있게 해줘. 지은 씨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조카들을 진심으로 생각하셨다면 저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겠죠. 연희 씨는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지은 씨와 어머님의 대화 녹음입니다. 들어보시겠어요? 녹음이 재생되자 영숙 씨와 지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위자료 받으려고, 양육비 받으려고 같은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어요. 저는 더 이상 여러분과 가족이고 싶지 않습니다. 연희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키우겠습니다. 면접 교섭권도 거부하겠습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민석 씨가 소리쳤어요. 심한 건 저한테 하신 일들입니다. 연희 씨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혼 조정은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가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받았어요. 강 대리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위에서 내려온 결정이라. 민석 씨는 회사를 나오며 의심이 들었습니다. 혹시 태양그룹이 압력을 넣은 건가? 며칠 후 영숙 씨가 살던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사모님, 죄송하지만 집을 비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건물 매각이 되어서요. 새 주인이 직접 사용하신답니다. 그럼 우리더러 어쩌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그 건물을 산 회사가 태양그룹 계열사였어요. 지은 씨도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이게 다 연희 때문이야. 지은 씨가 분노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재벌의 힘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직접적인 보복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삶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민석 씨는 재취업도 되지 않았고 영숙 씨는 이사를 가야 했죠. 이게 다 네가 연희를 잘못 대해서야. 영숙 씨가 아들을 탓했습니다. 엄마도 똑같이 하셨잖아요. 가족끼리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함부로 대한 대가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요.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양육권은 연희 씨에게, 면접 교섭권은 1년의 사회로 제한되었어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연희 씨가 요구한 대로 진행되었죠. 법원을 나서는 연희 씨의 얼굴은 담담했습니다. 전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할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자유로워졌네요.
주차장에서 민석 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연희야,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은 진작 했어야죠. 이제 와서는 의미 없어요. 연희 씨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보니 민석 씨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어요. 하지만 연희 씨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한 연희 씨.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했어요. 엄마,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와, 진짜 넓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연희 씨는 당당하게 복귀했어요. 전무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연희 씨의 능력은 다시 빛을 발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연희 씨는 태양그룹 부사장으로 승진했어요.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다니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우와, 우리 딸 대단한데? 엄마는 항상 우리 편이야. 그래서 좋아. 아이들의 말에 연희 씨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반면 민석 씨는 작은 회사에 겨우 취직했어요. 영숙 씨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었죠. 지은 씨는 재혼했지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민석 씨는 뉴스에서 연희 씨를 봤습니다. 태양그룹 서연희 부사장 신규 프로젝트로 1조 원대 계약 성사. 화면 속 연희 씨는 자신감 넘치고 당당했어요. 예전에 자신이 알던 조용하고 순종적인 모습은 없었죠. 저게 진짜 연희의 모습이었구나. 민석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다이아몬드를 돌멩이처럼 대했던 겁니다. 영숙 씨도 TV를 보다가 연희를 보았어요. 저 사람이 우리 며느리였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잘 못 만났네요. 잘 만났는데 내가 잘못했지. 영숙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어느 가을날 연희 씨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단풍이 아름답게 물든 날이었죠. 엄마,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5살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빠 일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 나는 엄마랑 있는 게 제일 좋아. 나도 그래. 아이들과 함께 걸으며 연희 씨는 생각했어요. 만약 그때 시댁에서 나를 진짜 딸처럼 대했다면 아마 지금도 함께 있었을지도 모르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가족으로요. 하지만 그들은 딸같이라는 말만 했을 뿐 진짜 딸처럼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편하게 쉬라고 하면서 며느리에게는 일을 시켰죠. 딸의 의견은 존중하면서 며느리의 말은 무시했어요. 그게 바로 차이였습니다. 엄마, 저기 봐. 새가 날아가. 아들이 하늘을 가리켰어요. 자유롭게 날아가는 새를 보며 연희 씨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자신도 자유로워졌으니까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서연이로서 석양이 지는 공원을 걸으며 연희 씨는 평화를 느꼈어요. 진정한 행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계절은 흘러갔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딸 같다는 말 참 쉽게 하지만 정말 딸처럼 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말만 그럴싸하고 행동은 다르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겠죠. 가족이란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며느리도 사위도 모두 소중한 한 사람의 인생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